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슈 중 하나는 아동 청소년 백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학부모들과 의사들은 아동 청소년 백신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가 무언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즉, 효과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모두 백신을 맞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진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유는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를 100%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감 예방 주사 한 번 맞았다고 독감에 계속 안 걸리는 것이 아니듯이, 코로나 역시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백신으로 코로나를 해결하려면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는데, 변종이 나올 때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 정부는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인들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0%가 훨씬 넘었지만, 코로나 환자는 오히려 백신이 출시되기 전인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입원할 확률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자연 면역을 달성한 사람보다 입원할 확률이 높다, 이런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연 면역력은 백신을 맞을수록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백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백신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연 면역력 향상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연 면역력 향상을 추구해서 코로나 환자 발생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유익이 큰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익을 생각할 때는 현재의 유익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정말 유익한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의 백신 문제를 생각할 때는 더더욱 장기적인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아동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저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청소년의 미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언론에 나온 보고만 보아도 백신은 생리부작용, 사지마비, 혈액질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미래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보통 10여 년의 임상실험 후에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내포된 백신을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강제로 접종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5년 후, 10년 후 집단적으로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의 백신 의무 접종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선택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수고는 잘 압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작은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로 그 엄청난 사고가 터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하고 무조건 위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한 전체주의적 행정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교육부와 질병청은 분명히 아동 청소년 백신을 자율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는 결코 자율이 아니라 의무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해도 건강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코로나 백신은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어도 국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제한다면 이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끝까지 백신 접종을 강행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만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최근에 승인된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것을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백신 문제는 결코 무시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정치인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